그러면 2시 5분이 돼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M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PPT를 이용해서 이제 화면을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설명을 하고, 끝에 이제 또 질문이라든지 이제 증문즉설, 요즘에 이제 많이 유행하죠. 증문즉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증문즉설을 통해서 이제 또 궁금한 것도 풀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이제 아주 재그만하게 보일 건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이 드림빌딩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건데, 바로 밑에 현실이 힘들어서 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이 드림빌딩이라는 말은 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특히 영업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자주 듣고 보는 이런 글자입니다. 말 그대로 꿈을 만들거나 아니면 꿈을 키우거나 꿈을 찾거나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쓰는데, 밑에 우리가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당장 먼 미래의 일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당장 한 달 뒤에 카드값이 막 걱정인데, 막 10년 뒤, 20년 뒤의 일까지 우리가 걱정하기에는, 그런 미래의 꿈까지 꾸기에는 너무 멀다는 거죠. 그래서 드림빌딩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드림빌딩의 결론을 보면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소유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것들. 인생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네, 뭐 제가 뜻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 인생을 소유한다는 건 하기 싫은 일 하지 않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해야 돼. 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찾으려면 하기 싫은 일부터 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하기 싫은 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쉽지가 않아요. 일단 인생의 소유란 하기 싫은 일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자, 아주 가볍게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 오늘 출근해야 돼. 토요일인데 일단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 일단 출근도 하기 싫어. 근데 일어나야 돼요. 근데 마침 또 태풍까지 부네요. 이 태풍이 불면 나가기가 더 싫어요. 그러면 안 가고 싶죠. 자, 여기서 하기 싫은 일은 출근과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안 했어.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좀 더 늦잠 자다가 뭐 11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점심 먹고 뭐 공원을 가든지 뭐 근처 놀이터에서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러 갔다 오든지 뭐 이런 거를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그죠? 어쨌든 내 인생을 소유한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소리예요.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싶은 장소에서, 시간과 장소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내가 원할 때 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을 소유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후는요, 행복한 노후. 자, 노후의 뜻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노후, 오래되고 낡아 재구시를 하지 못함. 제가 이 사전에 검색을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노후가 그냥 좀 나이가 들어서 뭐 새로운 이제 삶을 산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웬걸 오래되고 낡아서 재구시를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행복한 노후예요. 자, 오래되고 낡아서 재구시를 못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제가 간단하게 제 그 이야기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HP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HP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한때는 굉장히 큰 컴퓨터 회사였어요. 지금은 이제 가정용 PC 사업도 철수를 하고 많이 쇠퇴했어요. 이 프린터 쪽 업계에서도 이제 많이 죽었죠. 이제 다른 회사들이 이제 무한 리필잉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많이 이제 시장이 죽었어요. 어쨌든 그 죽는 와중에 제가 이제 명예퇴직을 당했죠. 15년간 컴퓨터 일을 하고 36세, 굉장히 이른 나이에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그때 제가 한 달에 평균
뭐 이런 상여금이나 아니면은 뭐 성과금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평균 3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컴퓨터 엔지니어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돈은 받기가 쉽지 않아요. 엔지니어 일을 하면서. 물론 저는 가정용 PC 엔지니어는 아니었지만 엔지니어 일을 하면서 이런 돈을 받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걸 받았어요. 중요한 건 명예퇴직을 당했다는 거죠. 그럼 선택을 해야 됐어요. 다시 시작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건지. 다시 시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가 이 일을 그대로 계속 한다는 소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건 다른 일을 선택한다는 소리예요. 물론 지금 저는 새로운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화면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지만, 예를 들어 가상이죠. 다시 시작했다라고, 아니면 내가 명예퇴직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번 끌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36세 명퇴를 당했는데 만약에 그때부터 계속 더 일을 했다고 하면 60세에 보통 정년퇴직이니까 25년 정도 더 일을 할 수 있었겠죠. 자, 쉽지 않아요. 25년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냥 가능하다라고 치고 한 달 350만원씩 쭉 받았어요. 그걸 다 합치면 1억, 10억, 5천만원이 돼요. 350만원을 쭉 다 합치면. 물론 이걸 다 모으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그러니까 2인 가족이에요. 최저 생계비가 지금 2019년 기준으로 170만원 정도 된대요. 170만원이 있으면 말 그대로 최저 생계예요. 그냥 먹고 자고 입고 그 3개 정도를 최소 수준에서 할 수 있다라는 소리고, 평균 생계비가 240만원. 말 그대로 평균이라고 해봐야 뭐 엄청나게 뭘 쓰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외식 한두 번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년에 여행 가까운 곳, 해외는 힘들어요. 가까운 곳으로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정도의 느낌이겠죠. 제가 10억 5천만 원을 예를 들어 50%씩, 이거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50% 모으는 건 나 가능하다. 월급을 받으면서 50%씩 모으는 게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일단 36세에 명퇴를 당할 때 36세 남자가 그 나이에 월급의 일정 부분을 떼서 많은 돈을 저축했을 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60세까지.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자, 한 달에 나는 300을 받든 400을 받든 50%는 무조건 저금을 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요. 가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소리예요. 근데 했다고 가정하고 50%를 저금했어요. 했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60세에 은퇴를 한 뒤에 한 달에 얼마씩 쓸 수 있나를 봤더니 30년 동안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요. 월 146만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요? 2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안 돼요. 146만원 밖에 못 써요. 이 돈이면 정말 아끼고 아껴서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아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비용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내가 정말 아껴서 돈을 50%를 저금해서 노후가 왔는데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이 월에 146만원 밖에 안 된다라는 것. 물론 이마저도 없는 분들도 많은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거예요. 취미생활, 뭐 여행 이런 거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 번째 줄, 저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을 때. 사람이 언제부터 제일 많이 아파요? 그렇죠? 60세부터 엄청 아프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몸이 노화가 되기, 이제 가속화되고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아프면 안 된대요. 146만원 갖고는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해. 취미생활은 꿈도 못 꿔요. 친구들하고 뭐 가까운 곳 여행은 고사하고 뭐 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취미생활 그런 것들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말한 나다운 삶, 내 인생을 소유하는 그런 삶과 행복한 노후 둘 다 불가능한데 왜 둘 다 불가능해요? 내 인생을 소유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래도 요즘에 욜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욜로가 뭐예요? 인생을 즐기자, 지금을 즐기자. 인생은 한 번뿐이 없으니
나이 먼 미래까지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좀 즐겨보면서 살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50% 적으면 어떻게 즐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다운 삶, 내 인생을 소유한 삶 못 살았어요. 거기다가 노후 왔어. 그렇게 아끼고 악착같이 모아서 왔는데 한 달에 146만 원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대안이 전혀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소유하는 것과 행복한 노후는 반비례해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물론 젊을 때 50%가 아니라 70%씩 막 저금해요. 그러면 노후에 조금 더 낫겠죠. 조금 더. 70% 저금한다는 얘기는 혼자서 그냥 산에 들어가서 산다는 소리예요. 그냥.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가능하신 분, 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일부터 나 한 달 동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대로 출근도 안 하고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힘드실 거예요. 왜? 한 달 동안 그러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가까운 미래는 알 수 있게 돼요. 지금 여기 적혀 있죠? 가까운 미래는 알 수 있다. 가까운 미래를 알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죠.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근데 노후 준비에 관한 먼 미래는 가보지 않아요. 다들. 제가 이 이야기를 막 전달 드리면서 내가 60세부터 과연 얼마씩 쓸 수 있을까를 바로 대답하는 분 저 딱 한 번 봤어요. 집이 밀양이고 지금은 서울에 사시는 김나연 사장님이 본인이 현재 얼만큼의 돈이 저축돼 있고 그 나이가 되면 얼마 정도를 쓸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20대 아가씨가 그런 걸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래에 가보시면 알게 돼요. 내가 이런 표정을 지을 거라는 걸.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왜? 이런 표정이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진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아무 내용도 아닌 것 같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60세에도 70세에도 날 데리러 오거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할 일이 남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일을 해야 돼서 못 간다고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조금 더 모으는 방법 아니고요. 조금 더 버는 방법도 아니에요. 핵심은 계속해서 돈이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여러가지 방법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말고도 이렇게 끊임없이 돈이 나오게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통 시스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하는 걸 시간과 수입을 바꾸죠. 내가 시간을 써야 수입이 만들어지니 일단 내 맘대로 못 살아요.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시간에 하고 싶지 않은 장소에서 해야 하는 거. 그게 직장인 자영업의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보면 비즈니스 투자자나 아니면 투자자나 오너, 시스템을 수입으로 바꾼다. 시스템을 수입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보통 큰 회사의 오너들이죠. 뭐 삼성, 뭐 LG, 뭐 그런 큰 대기업들, 뭐 애플, 뭐 아마존 많아요. 그냥 그런 엄청난 공룡기업이 아니어도 조금 큰 중소기업 정도 되는 사장님이라고 하면 그런 게 가능할 거고요. 뭐 작곡을 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저는 요즘에 지금 책을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걸로 인쇄도둑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해야 된다. 왜? 진입 장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없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지금 여기서 나는 부동산 경매를 할 줄 안다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해봤다. 나는 부동산 경매를 배워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거의 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책으로
부동산 경매를 열심히 배워요. 아, 부동산 경매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봐갖고 싸게 나온 매물을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내가 사면 돼. 막상 현장에 나가면 안 되죠,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이. 근데 네트워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사람 만나러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만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제품만 전달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죠.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이 중간 단계의 일을 잘라내서 광고라든지 아니면 이 유통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회사와 이 사업자, 소비자가 직거래로 이제 같이 다이렉트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일단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요. 그리고 그 제품을 산 소비자가 대신 광고를 해서 광고의 수익을 얻어가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늘려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먹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는 제가 끝에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일단 네트워크 사업이 그럼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인가에 대한 걸 봐야겠죠. 자, 2018년도 매출 5조 4천억이래요. 그리고 회원수가 지금 현재 90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5천만 명 가까운 인구에서 903만 명이면 거의 20%에 가까운 인구가 최소 한 번은 네트워크 제품을 써봤거나 가입을 해봤거나 일을 해봤다는 뜻이에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수당은 1조 7,800억이 풀렸대요. 이렇게 엄청난 돈이 돌고 있는 시장이라는 소리예요. 회사도 돈을 벌지만 사업자도 돈을 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정말 많아요. 자, 이제 본론이죠. 그럼 왜 비사일을 해야 되는가? Great Rendezvous. 우리가 정말 굉장한 인연으로 만났어요. 연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사일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걸 제가 오늘 이 6가지 내용으로 풀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철학이 있는 성장의 기회, 시작되는 공평한 원하는 삶, 원하는 노후 준비.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나씩 볼까요? 철학이 있는 회사. 자, 이 회사에 모토가 있죠. 자, 순서가 조금, 자, 모토. Lead your best life. Lead your best life라는 모토가 있어요. 그냥 직역하면 최고의 삶을 살아라라는 소리예요. 내가 원하는 최고의 삶. 자, 내 인생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시간, 돈, 건강 3개가 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다가 그걸 통해서 돈도 벌고 시간의 자유까지 얻게 만들고 싶다 였어요. 근데 켄트 루이스 회장님이, 저희 회장님 계시죠 여기? 켄트 루이스 회장님이 제일 먼저 한 소리가 그거였어요. 이 제품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찾아주고 싶다,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얘기가 1번이었어요. 그냥 얼핏 들으면은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하겠지만 실제로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회사 철학에 묻어내는 걸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전 이 켄트 루이스 회장님을 정말 자주 만났어요. 한 10번은 만난 것 같은데 그 만남 속에서 저는 많은 걸 느꼈죠. 옆에 있는 라이언 루이스도 마찬가지고 폴 프램튼 이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든 철학을 통해서 회사가 스토리가 있고 철학을 가지고 5년 연속 기회가 있는 회사에 선정될 만큼 많은 준비를 하면서 30개국의 플랫폼을 만들어 놨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냥 돈 벌게 해드릴게요, 시간의 자유를 얻게 해드릴게요, 건강을 찾게 해드릴게요 했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성장의 기회입니다. 자, 회사가 철학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성장의 기회라는 건 뭐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성장할 기회가 있는가? 이 시장이 포화되진 않았는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장의 기회. 자, 핵심이죠. 4월 1일날 오픈했어요. 이제 5, 6, 7, 8, 9. 9월달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제 5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된 회사. 그 정도밖에 안 됐고, 핵심은 아까 보였던 그레드 랑데뷰가 뭐예요? 10월 26일 날 그랜드 오픈식을 한다는 소리죠. 그만큼 회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자, 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막 이제 시작하는 회사는 다 기회가 있고 다 돈 벌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기회가 크면 위험도도 커요. 왜? 회사가 막 생겨서 검증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 어떤 스토리를 가졌는지, 회사는 오너의 마인드는 뭔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 제품의 컨셉은 뭔지, 제품이 어떤 효과를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다 검증을 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일단 미국에서 7년 됐어요. 7년 동안 글로벌로 검증이 됐고, 저희 역시 4월 달에 오픈했지만 많은 노하우, 경험치를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기회만 갖고 시작이 돼버린 거죠. 이런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듣고 이걸 만난 것 자체로도 굉장한 인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운이 있고 뭔가 전생의 나라를 구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시장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월 1일 날 오픈을 했고, 그 노하우가 많이 쌓인 상태로 이제 그랜드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 자, 그러면 성장의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있죠. 무조건 있죠. 이것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작되는 시장인가? 자, 회사는 이제 시작되고 그래도 뭔가 7년간의 경험이 있고 우리도 나름 경험치를 갖고 있는데, 이 제품이 과연 우리의 성장에 원동력이 돼줄 것인가예요. 제품 없으면 네트워크 사업 없어요. 그거는 그냥 피라미드 다단계예요. 제품이 핵심이죠. 그러면 그 제품이 과연 우리를 성공의 길로 안내를 할 것인가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제품의 핵심 성분인 악틱 클라우드베리입니다. 자, 이 클라우드베리는 북극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열성을 갖고 있어요. 40도가 넘는 추위를 버티고 그 뜨거운 백야 현상을 73일간 버텨내고 자라는 베리예요. 그러면서 정말 큰 항산화 성분과 여러가지 비타민들, 그리고 무기질 미네랄, 유기산, 안토시아닌, 그런 것들을 몸에 갖고 태어났죠. 항암제의 성분인 원료인 엘라스타닌도 포함해서요. 그렇게 대단한 베리가 우리 회사의 전 제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핵심이죠. 왜? 제품을 먹는 것만으로도 이 구할 수 없는 베리를 매일 먹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제품부터 보면 프로비타, 단백질 보충하는 제품이에요. 단백질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 우리 몸의 근육과 내장, 뼈, 피부를 만들어낸대요. 뼈, 피부, 근육, 다 콜라겐도 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의 주요 성분이래요. 단백질이. 성장, 우리가 키 크고 막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성 호르몬은 남자와 여자를 정확하게 구분 짓고 그 각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효소도 만들어낸대요. 안 만드는 게 없네요. 4번, 콜라겐과 항체를 만들어내고, 5번, 적혈구와 백혈구를 만들어낸대요. 한마디로 피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효소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빠지기 시작해요. 우리 몸에서 점점 빠지기 시작해요. 일단 어디 들어있어요? 전체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엄청난 많은 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눈에도, 치아에도, 막 근육, 관절, 힘줄, 손, 발톱, 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장기, 혈관,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빠져나가요. 자, 단백질을 채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먹어서 채우는 거. 그죠? 뭘 먹든 먹어서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먹는 것만으로도 잘 채워졌으면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고 빠질 리가 없어요. 그죠? 제일 잘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닭발, 족발, 껍데기, 닭가슴살, 참치, 그 외에 여러 가지 고기로 돼 있는 것들 먹었는데 단백질이 막 채워져서 콜라겐으로 생성되고 단백질로 생성되고 막 몸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 흡수되는 애들을 찾았죠. 생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단백질 파우더 이런 것들. 하지만 그런 건 역시도 대안이 되지 못했어요.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3개월 이상 못 먹게 해요. 왜?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암모니아라든지 이 요산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 신장을 망가뜨리고 간을 망가뜨리죠.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은 못 먹게 해요. 원래 우리 몸은 단백질을 분해할 때 그런 성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치맥 많이 먹으면 걸리는 거, 그런 통풍 같은 그런 병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흡수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서 분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도 첫 번째겠죠. 그래서 프로비타는 이미 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온 거예요. 저온 가공 과일 효소로 가수 분해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일단 분해가 된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몸이 쓰기 가장 좋은 크기와 형태로 분해했다라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흡수율과 이용률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AC2 기술이 이 모자란 흡수율과 이용률을 더 증가시켜서 99%에 가까운 흡수율과 이용률을 만들어내는 건 맞지만, 일단 첫 번째로 이 작업 때문에 그거의 밑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들어가면 올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이 프로비타가 올타입을 만들어낸다라고 표현하면 틀린 얘기예요. 프로비타는 올타입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먹으면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거죠. 콜라겐을 만들어내거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기술은 사람은 흉내를 낼 수 없대요. 밖에서는 어떠한 기술을 써도 만들어낼 수 없대요. 우리 몸이, 신이 만들어 이 몸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흡수율과 동화율, 올타입은 과학기술과 자연과 그리고 이 사람의 몸의 신비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도 이런 콜라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라겐 시장, 아까 제가 시장이 있나? 콜라겐은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죠. 그죠? 아직도 제대로 시작도 안 됐어요. TV에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그건 전부 다 이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회사들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아직 그렇게 크게 시장이 오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앞으로 올 건가? 자, 일본이라든지 독일, 유럽 선진국, 미국 이런 나라들은 콜라겐이 엄청 성장돼 있어요. 왜? 노화의 비밀, 노화의 키라는 걸 알았거든요. 안티에이징의 열쇠. 이걸 제대로 먹었을 때 우리 몸이 다시 나이가 젊어지고 어려지고 건강해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선택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오겠죠. 왜?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갈 거고,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아름답게, 조금 더 이쁘게. 뭐가 답이에요? 프로비타가 답인 거죠. 그 다음에 독소. 단백질도 단백질이지만 독소도 엄청나게 많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요. 이런 들어오는 거, 나는 유기농만 먹어도 괜찮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숨만 쉬어도 들어오니까. 방독면 쓰고 살 거 아니면 뭐 해야 돼요? 밖에서 빼내는 제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소화효소와 막 이렇게 독소 배출을 하는 이런 슈퍼푸드에, 얘는 뭔가 이상한 걸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야채나 과일, 슈퍼푸드를 분말화 시켜서 꽉꽉 채워 넣었어요. 이 한 알 안에. 여기 있죠? 렌사. 이 한 알 안에 꽉꽉 채워 넣었어요. 이 렌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독소를 밖으로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애들이 밖으로 독소를 막 빼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그 성분을 통해서 독소를 밖으로 빼낼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된다는 게 좀 더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장이 좋다는 거는 독소와 영양분을 분해를 잘하고 흡수도 잘 시키고 배출도 잘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디톡스나 클렌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비만, 뭐 저체온이죠. 저체온. 저체온은 지금 저기 비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암의 큰 원인이 돼요. 암의 이유가 되죠. 왜? 암은 35도대의 온도를 가장 좋아한대요. 그리고 우리 몸이 이미 35도대로 평균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강의하면서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딱 됐더니 36.8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체온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뭘로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발라로 할 수 있는 거죠. 체온이 올라가면 체지방 녹아요. 녹은 체지방이 에너지로 변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올려주고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우울증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면서 몸이 좋아지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바로 발라라는 거죠. 단순히 이거 다이어트 제품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바로바로 살이 안 빠지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이 제품들의 컨셉은 건강하게 신체를 바꿔준다, 그런 개념이지 뭐 순식간에 뭘 빼내고 뽑아내고 뭐 만들어내고 이런 제품이 아니, 약이 아니고 몸에 무리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모든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 다이어트는 따라서 온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제품들을 정리를 하면 우리 제품의 컨셉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단백질 시장이 의외로 굉장히 작아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단백질이 조금 많이 이렇게 주변에 있지, 그 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음식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단백질 시장은 굉장히 크지 않다, 작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특히 콜라겐까지 연결돼서 엄청나게 큰 시장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체온도 마찬가지, 디톡스도 마찬가지,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이 멘탈, 이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요즘은 점점점 더 이 정신관리에 신경을 쓰는 시대고요. 이미 비사이에는 리프타라고 하는 멘탈 케어 제품이 나와 있어요. 한국에 곧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면역 제품. 자, 여기는 오늘은 뭐 비미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비미라고 하는 면역 제품도 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더 중요한 건 절대 지지 않는 해, 뷰티. 이 뷰티까지도 같이 따라가는 이 엄청난 시장을 우리가 이제부터 잡아서 갈 수 있다라는 게 포커스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작되는 시장 어느 정도 부합되죠? 네. 안 된다고 느끼시면 채팅에다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공정한 보상. 자, 이 제품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원동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장을 할 때 공정한 보상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공정한 보상이라는 건 내가 하는 만큼도 받고 이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여러가지 혜택들을 같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평한 보상이 아니에요. 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받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정한 보상이란 소리예요. 자, 한번 볼까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더 많이 모으는 방법 아니고요. 조금 더 많이 버는 방법 아니고요. 계속해서 돈이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짜 보상이니까. 비사이에 시그니처라고 불리는 보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보상 플랜의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소득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밑에 빨간 줄 두 줄 중요합니다. 산술급수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가능하고 노동 수입이 아닌 인쇄적인 소득이 가능한 소득 보상이다. 그런 걸 이해를 하시고 시그니처를 잠깐 보면, 자, 추천과 후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추천은 말 그대로 내가 소개를 할 때 들어오는 보상이고요. 후원 수당은 씨앗을 가꾸는 보상이에요. 이 씨앗을 가꾼다는 얘기는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천 수당을 보면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하면 보상이 주어진대요. 근데 이런 보상이 없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소개하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일 먼저 이 비즈니스가 시작된다라는 거는 소개가 1번이거든요. 자, 사업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소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비가 사업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사업을 제대로 이제 일로서 내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시작되는 행동은 소개잖아요. 그죠? 이 소개가 사업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제품을 열심히 먹고 내가 몸이 바뀌고 뭔가 확신이 들고 자신감을 가지게 돼야 소개를 할 수 있겠죠. 제품을 소개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정말 큰 걸 소개하는 거예요. 건강과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확신이 없다? 내가 제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그럼 소개하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내가 이 일을 그만둬도 이 제품 먹을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안 먹을 것 같은데? 하면 이 사업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애용이 첫 번째라는 소리예요. 열심히 드셔야 돼요. 처음에는. 아무리 권장량이 뭐 콜라겐 하루에 2알에서 4알, 뭐 렌사는 하루에 10일 동안은 한 통 먹고 뭐 이렇게 돼 있어도 내가 내 몸을 관리하고 관찰해 보면서 열심히 드셔야 돼요. 빼먹으면 안 돼. 띄엄띄엄 먹거나 한 봉지 갖고 2달 먹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한 봉지 갖고 2달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하나를 먹으면 되죠.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정확하게 제품을 먹고 변화를 해야 돼요. 마인드의 변화, 몸의 변화, 감정의 변화, 여러 가지의 변화를 하고 소개를 하면 소개에 대한 보상이 극대화되어 있는 게 바로 비사이의 추천 수당이죠. 제품 PV의 20%가 지급됩니다. 제품 PV는 제품마다 PV가 다 붙어있죠. 프로비타는 50PV, 발라도 50PV, 렌사는 25PV 이런 식으로 붙어있어요. 그럼 그 PV에 대한 20%가 들어오고 패키지로 전달했을 때는 패키지에 붙어있는 PV에 20%가 들어오고요. 특히 또 패키지를 한 주 안에 소개를 하면 라이징 선이라고 하는 보상이 작동되면서 50%가 더 나오게 되는 그런 수단까지도 연결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개 제일 먼저 하고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초기 사업자들이 그 소개에 대한 보상을 극대화해 놨다가 핵심이에요. 얼마를 어떻게 준다? 지금 뭐라 그랬지? 는 스폰서가 다시 천천히 노트에 그리면서 풀어보셔도 돼요. 핵심은 그냥 많이 준다. 그 다음에 그 많이 주는 씨앗을 가꾸는 게 바로 이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이번 주차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이렇게 좌우로 쭉 포진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총 제품 CV에 합산을 해서 1대1로 차감한 다음에 10, 15, 20%의 이 퍼센테이지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10%는 기본 형태, 15%는 3스타 이상 직급, 그리고 20%는 프리미어 이상의 직급자에게 지급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후원 수당의 비율을 올려야 되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아무리 말로 잘 설명해 드려도 풀어보고 돈이 발생이 돼야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얘는 인쇄적인 소득을 만드는 장치고,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이제 파악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빨간, 밑에 빨간 줄 마이너스가 돼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 수입이 아니라 위에 파란 줄처럼 처음부터 수익이 되면서 수입을 올려낼 수 있는 그런 보상, 이 비사이의 철학에 담겨 있는 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개가 곧 뒤에 있는 인쇄적인 소득에 대한 연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나는 제품 못 파는데요. 대통령도 비즈니스를 해요. 세일즈 비즈니스를 하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왜 싸워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왜 싸워요? 무역전쟁이잖아요. 뭘 팔고 안 팔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 팔아?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그렇다고 팔러 다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영업이나 세일즈는 아니지만 제품의 전달이 곧 우리가 인쇄적인 소득을 만드는 그 단계의 핵심이라는 소리죠. 자, 5번째, 원하는 삶. 자,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러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물론 초기에는 원하는 삶을 살면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요. 시간과 돈을 쓰고 내 몸의 노동력을 써야 돼요. 초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 미팅 장소에 나가요. 밥도 먹고 커피도 사고, 그 다음에 센터에 나가서 OM도 듣고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시간을 거기다가 써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2에서 4년 정도만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틀이 완성되려면. 이 정도만 하면 점점점 내 시간과 돈과 내 노동력, 육체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 일 자체를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비사이 밖을 나간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덜 쓰게 된다는 소리예요. 에너지, 시간, 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대신 주에 14시간 정도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2에서 4년이란 소리예요. 전업하면 할수록 좀 더 빨리 이루어지긴 하겠죠. 전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간다는 건 아니에요. 제 유튜브 내용 보면 전업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잡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에 14시간 이상, 그러면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이 비즈니스에 써야 된다. 그리고 그게 2년에서 4년 정도 되면 환경의 틀, 인쇄적인 소득을 받는 환경의 틀이 완성된다는 소리예요. 2에서 4년이나 해야 돼요? 4년? 더 걸릴 수도 있지 않나요? 막 5년, 6년, 10년? 자, 10년 동안 열심히 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부분에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 10년 만에 그거 가능해요? 내가 자영업하면 10년 만에 그거 가능해요? 그 어떤 비즈니스도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네트워크는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하면, 정말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면, 이 제대로 된 시스템은 시스템 안에서 배우시면 되고요. 이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만 하면 2에서 4년 안에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빠른 거죠. 정말 제대로 된다는 소리예요. 인쇄적인 소득. 근데 1년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물론 안에 있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죠. 1년에 2회 이상은 해외여행 가요. 저는 이 비사의 사업을 하면서 외국을 7개국 정도는 갔다 온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 나라에 2번씩 3번씩 간 적도 있으니까 막 도시로만 따지면 10개 이상의 도시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외국에 있는. 그만큼 해외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한국에 있더라도 자유롭게 여행하듯이 막 기장 가요. 그럼 기장 바닷가 구경하고 바다 냄새 한번 맡고 커피숍, 이쁜 데서 커피숍 미팅하고 또 바닷가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다른 미팅 가고. 얼마 전에 또 태안 갔다 왔죠. 태안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바닷가예요. 그런 곳에 또 가는 동안 여행 가는 기분이에요. 막 주변에 관광지들 보이고 막 하면. 그런 식으로 여행하듯이 일도 하고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갔다 오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회사에서 공짜로 보내주죠. 이렇게 이번에 발리 여행이 이제 걸려 있어요. 내년 3월에 이제 가는 여행이고 9월 14일부터 프로모션이 시작이에요. 발리 여행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비싼 여행은 아니에요. 그죠? 100만원 조금 더 주면 일단 갔다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 돈 내고 갔다 와야지가 핵심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보내주는 프로모션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정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아, 프로모션 여행은 무조건 가야 되는구나. 가서 보고 오는 거는,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 가서 보고 오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이건 제가 말로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꼭 회사에서 같이 가셔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회사가 그냥 막 스케줄 짜가지고 패키지 여행처럼 돌리기만 해도 그래도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고 얻게 될 거예요. 비전과 꿈과 동기와 그 외에 여러 가지 확신과 이런 것들을 얻어서 오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일도 하면서 놀기도 하고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 원하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자, 지금 제가 이 얘기 계속 드리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근데 노후는 그냥 사전적 의미 말고 좀 빨리 와도 되잖아요. 나는 50에 은퇴하고 아니면 45살에 은퇴하고 그때부터는 그냥 세상 여행하고 놀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노후가 된 거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나머지 평생을 즐기면서 사는 거죠. 저도 지금 그런 게 목표예요. 45에 은퇴하기. 뭐 은퇴한다고 비즈니스 비사일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거가 핵심이 되려면 인쇄적인 소득이 나와야 되고 돈과 건강과 시간 3개가 3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네트워크 마케팅을 마법의 열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기만 하면 돈 벌 거야. 무조건 뭐 가입만 하면, 제품만 먹으면, 패키지만 사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대신
가능성이 무한한 유기적인 비즈니스예요. 얘는 복합계예요. 내가 단순하게 열심히 훈련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겹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실력보다는 운도 많이 좌우하는 비즈니스고, 그러면서도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비즈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무한한 유기적인, 그래서 정확하게 배우고 활용해야 이 가능성이 열리고요. 해야 할 것들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시스템북에 나와 있는 텐누츠, 뿌리 내리기라든지 아니면 에일리프, 이 잎사귀 피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그런 걸로도 또 특강을 또 이제 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또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죠? 아까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OM의 핵심은 이거예요. 계속해서 돈이 나오는 방법이 뭘까? 모든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자기 동기부여, 자기 개발, 모든 성공한 사람들과 책에 또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 하나 있어요. 뭐예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쇄적인 소득도 좋고, 추천할 때마다 소개 수당 많이 나오는 것도 좋고, 제품이 성장 가능성이 엄청 큰 것도 좋고, 회사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도 좋아요. 회사가 철학도 좋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좋다고 하니까 일단은 먹어는 봐야지 했는데 목표가 없다면 그 어디도 갈 수 없어요. 그냥 바다를 떠도는 표류하는 배밖에는 되지 않아요. 표류하면 아무 데도 못 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근데 추천 많이 해서 추천 수당 많이 벌어야지라는 목표는 나쁘지 않아요. 그걸로 돈 벌면 좋지만 계속해서 돈이 나오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 저는 500만원을 오토십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면 사람이 한 방에 어떻게 500만원으로 바로 가요? 10만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일단 한 달에 10만원의 인쇄소득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 10만원도 크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끊이지 않는 인쇄소득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한 주도 빠지지 않는, 만원이 됐던 3만원이 됐던 관계없어요. 8천원이라도 상관없어요. 끊이지 않는 인쇄소득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잡으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저는 10만원부터 잡았어요. 그럼 10만원부터 잡으면 10만원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겠죠. 결과적으로 최종 목표는 500만원이에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이뤄 나가야 돼요. 동기부여는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도 내가 뭔가 이뤄내지 않고 뭔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동기부여되지 않고 실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목표를 잡아야죠. 기간 목표 5만원, 10만원. 10만원이 일단 첫 번째 목표지만 그 중간에 5만원도 있어야겠죠. 5만원을 인쇄소득으로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몇 명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6명의 자동 구매가 있으면 한 달에 5만원의 수입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럼 10만원이 되려면 25명의 자동 구매가 있으면 10만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 구매하는 오토십을 하는 사람들을 이 숫자를 만들어서 10만원의 수익을 만들어 봐야지 가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거죠. 이런 목표가 있어야 이 숫자가 나오고, 숫자가 나와야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오늘은 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올릴 거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오토십 공짜로 먹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또 강의를 올릴 거예요. 그것도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25명의 자동 구매면 10만원이 돼요. 그런 식으로 내가 목표를 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50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원이 되려면? 200만원이 되려면?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 맨 끝에 있는 금액, 오토십이 2명이면 8,250원이라는 소득이 나와요. 자, 내 좌우에 매달 오토십을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는 매달 8,250원이라는 수입이 들어와요. 인쇄적인 소득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알바하고 하루 1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오는 돈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두 명이 제품을 열심히 먹고 너무 좋아서 나도 두 명 소개해서 이 좋은 것도 공유하고 한번 수익도 벌어볼까? 소개해요. 그러면 나한테는 이제 16,000원, 16,600원이지만 16,000원이라는 소득이 매달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돈은 노동 수입이 아니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요즘에 16,000원 받으려면 이자로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두 명이 또 두 명씩을 하면 33,000원, 66,000원, 132,000원, 그 다음에 30만원 가까이 되고요. 자, 50만원 나왔어요. 7명이 일곱 번째 달이 되면 7대까지 가면 52만원이라는 수입이 발생해요. 자, 이제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가는 방법을 알았어요. 내 좌우에 128명이 있으면 오토십으로 50만원이 넘는 소득을 받을 수 있구나. 50만원이면 통장에 3억 원을 넣어놓은 것과 같은 수준의 소득이에요. 대단하죠? 그런 내가 이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과 맞먹는다는 거죠. 자, 이 128명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128명이면 50만원이 돼. 야, 그럼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겠네. 자, 8대까지 가요. 256명이면 이제 100만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9대가 되면 직급이 돼요. 우리는 이 회사는 하부에 직급자가 없고 좌우가 안 맞아도 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가면 좌우가 잘 맞겠죠. 직급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오토십만원으로 직급이 돼요. 포스타가 되면서 15%의 후원 수당률로 올라가고 갑자기 300만원으로 점프를 해버려요. 그리고 10대가 되면 프리미어란 직급이 되고 대망의 20%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800만원으로 넘게 올라가죠. 11대가 되면 1600만원, 그리고 12대. 이걸 한 달 단위로 끊으면 딱 1년 만에 매달 3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소리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인쇄소득의 비전이고 복제의 마법이고 기하급수의 효과인 보상이에요. 근데 나는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막 2명 했는데 그 2명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한 10명은 있는 것 같은데 그 10명 그 다음에 확 안 늘어나요. 복제가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당연해요. 왜 당연하냐면 복제와 배수의 마법은 임계점에 도달한 후에 시작돼요. 우리가 물이 99도에서 안 끓고 100도에서 끓듯이 임계점에 와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아까 이거 보시면서 못 느끼셨어요? 이 50만원이 되기 전까지는 금액이 별로 크다는 생각도 안 드시지 않았어요? 뭐 그냥 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늘어나네? 근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 숫자, 이런 어느 정도의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복제의 마법이나 이런 걸 느끼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뎌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6개월 만에도 가능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2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년 걸릴 수도 있어요. 오토십이 돌아갈 때마다 200만원, 300만원씩 들어오는 거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지. 그 마법이 발동되려면 임계점이 필요하고 임계점까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어요. 네트워크는 마케팅과 시스템 두 가지 요소로 굴러가요. 마케팅은 뭐예요? 내가 전달하고 먹어보고 얘기하고 막 하는 그런 거. 시스템은 그걸 하나로 묶어주는 공간이죠. 이 안에서 배우고 실행하고 학습하고 행동하고 끊임없이 돌아야 돼요. 마케팅만 갖고는 절대 아까 그 보여드린 그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보세요. 야, 하루에 2명씩 늘리면 12일이면 3천만원 벌 수 있대.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무도 안 따라해요. 근데 시스템 안에서 그걸 정확하게 배우고 볼 수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먹기 시작하겠죠. 행동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마케팅과 시스템.
그러고 나면 그걸 열심히 하면 그 시스템 안에서 마케팅과 시스템을 잘 적절히 조화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이 시간 안에 완성이 된다는 소리예요. 저는 이 비사이라는 비즈니스가 제 인생에 이만큼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제가 먹고 자고 돌아다니고 하는 그 외에 제 인생은 비사이 안에서 거의 굴러가요. 당연하겠죠. 같이 부부 사업자로 일을 하니까 데이트도 비사이 일을 하면서 할 거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뭐 그냥 움직이고, 계속 하니까 모든 것들이 비사이를 통해서 되고, 수익도 비사이를 통해서 벌고, 인생이 거의 비사이예요. 그런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돈이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니까 돈이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비사이는 조그만하고, 다른 게 이렇게 클 수도 있어요. 저는 비사이를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으로 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보려면, 만들어내려면, 노후 아니면 지금도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싶다면 작든 크든 집중하고 그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은 밖에 걸쳐져 있는 분도 있겠죠. 뭐 시스템 안에는 거의 안 나와. 온라인으로는 가끔 얼굴 보이지만 시스템 안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안 하는 건 아니야. 열심히 먹고 전달도 하고 있어.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아까 제가 45세 은퇴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42살이고 앞으로 3년 뒤면 45이 되는데 지금 9월달이에요. 그죠? 시간 엄청 빨리 가네요. 9월달이기 때문에 2년하고 한 3개월 남았어요. 그죠? 은퇴하려면. 이 2년 3개월 동안 이 움직이는 저하고 열심히 움직이는 저와 아니면 이 말을 듣고 그냥 그렇겠지 뭐 알았어 얘기 잘 들었어 좋은 정보 고마워 하고 안 하면 아니면 해야지 생각은 했는데 이제 마지막 보이는 그림처럼 그냥 한 귀퉁이에 걸쳐놓고 이러고 있다면 2년 3개월 뒤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내가 하던 안 하던 2년 3개월은 흘러가요. 내가 일을 하던 안 하던 내가 이 일에 제품을 먹든 안 먹든 2년 3개월 뭐 누구한테는 4년 누구한테는 2년 그 시간이 흘러갈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하면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2달 만에 영어 공부를 하고 2달 만에 외국인과 자유롭게 토킹이 되는 어떤 여자분에 대한 동영상이었는데 그 동영상은 핵심이 아니에요. 그 여자를 인터뷰한 남자가 핵심이었어요. 그 남자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그 여자에게 어떻게 공부했냐 물어보고 공부하는 법을 배웠고 그 영상 마지막에 본인은 직장 생활을 하니 2달은 힘들고 6개월 동안 이 일을 해보겠다. 이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영상이 끝났어요. 그게 작년 10월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가 그때 작년에 봤었어요. 그 영상을. 근데 저도 와, 이 방법대로 하면 영어 공부가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올린 영상을 봤는데 정말 6개월 동안 토 나올 정도로 그 방법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외국인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나왔어요. 그걸 보고 저는 느꼈어요. 아, 나는 안 했는데 내가 하든 안 하든 시간은 흘러갔고 저 사람은 저걸 성취해냈구나라는 생각이 팍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웠고 좀 제 자신한테 약간 실망한 부분도 있었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맨날 말로만 하면서 정작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지나고 나니까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게 된 거죠. 똑같아요. 내가 하든 안 하든 흘러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말 중에 끈기라는 그 얘기 있죠. 제가 끈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드렸었는데 잠시만요.
꽉 차서 안 나오나 보네.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영화 파운더 대사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끈기를 대신하지 않는다. 오로지 끈기와 결단만이 힘을 발휘한다. 인간은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랄프 waldo 에머슨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끈기. 진짜 해낼 수 있다라 목표를 잡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끈기, 그리고 이걸 해내야겠다는 결단 말고는 천재적인 재능, 뭐 학습, 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시스템 안에서 저거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기본이니까 그걸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12단계에 나눠서 우리가 인쇄적인 소득을 어떻게 늘려나갈 수 있는 것까지도 보여드리고,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이런 것들 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뭐 하는 소린가? 아니면 어떤 분은 그래, 저거 진짜 될 것 같아. 내가 목표를 잡고 제대로 일만 한다면 될 거야. 그 둘 생각 다 옳습니다. 왜? 모두 믿는 대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세상은 소원을 함부로 빌면 안 된대요. 소원하는 대로 되거든요. 아, 오늘 진짜 태풍 불어서 우리 집 다 날아갈 것 같은데? 그 에너지 끌어당겨줘요. 오늘 태풍이 불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다 안전할 거야. 다 안전할 수밖에 없어. 우리 씨앗 가족 여러분 다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에너지가 끌어당겨 오게 될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돈 버는 거는 힘든 것 같아. 나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안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모든 이야기 된다고 믿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